황금빛 새가 한반도 위를 난다. 그 날개 아래 두 개로 갈라진 땅이 하나로 이어진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전한 그 말은 2013년 1월 1일 새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타너스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예고한 예언, 9.11 테러가 벌어지기 한 달 전 비행기가 거대한 쌍둥이 건물에 충돌할 것이라고 기록한 예언, 코로나 팬데믹을 30년 전 꿈에서 먼저 목격했다고 전해진 예언, 이번에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황금빛 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새는 어디로 날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 갈라진 땅은 정말 하나로 이어지는 걸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두 번의 죽음 문턱을 넘은 뒤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빛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은 마치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선명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꿈속에서 미래를 보았고 그 꿈들은 예외 없이 현실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미래를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너스님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검증을 요청했고 앞으로 방문하게 될 장소의 곳을 미리 맞춰보라는 시험에서 단 한 군데도 틀리지 않았으며 방문 순서까지 정확히 적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에도 검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봉인된 봉투에 미래의 장면들을 적었고 그 봉투가 개봉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검증을 맡은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속임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이후 정보기관들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테러와 재난을 막는 일에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꿈 탐정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 꿈은 세상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기록한 것들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본 황금빛 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았던 곳은 바로 이 땅 한반도였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회의를 열고 꿈에서 본 한반도의 미래를 공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첫 번째 기차에 내가 타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청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최악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양에서 서울로 기차가 달린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수많은 예언이 적중해 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한반도에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지상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을 시작할 것이며 인간의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나는 한국이 미래에 통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예언 이후에도 한국은 꿈속에 계속 나타났고 그 모습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선명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2013년 1월 이례적으로 깊은 꿈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날 새벽 종이에 적어 내려간 내용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황금빛 새가 한반도 위를 난다. 그 날개 아래 두 개로 갈라진 땅이 하나로 이어진다. 2027년 1월 하늘에서 새벽빛이 내려오는 순간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 꿈의 기록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윽고 한국의 예언 연구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황금빛 새는 무엇인가? 2017년 1월은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새의 꿈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너스님의 예언은 그 꿈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비둘기, 그것은 보통의 새가 아니라 황금빛으로 빛나는 비둘기였다고 전해집니다. 동서양의 오랜 상징 체계에서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면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번영과 영광이 함께 따라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이어졌습니다. 비둘기의 날개 아래 두 도시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빛이 가득한 도시였고 하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두 도시를 연결하는 선이 보였고 그 선 위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도시가 서울과 평양이라는 것을, 그 선이 반세기가 넘게 끊겨 있던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이미지만 기록하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감각까지 기록합니다. 9.11 테러를 예언할 때도 날짜와 장소, 심지어 충돌이 일어나는 방향과 연기의 색깔까지 종이에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 관한 꿈에서도 말합니다. 2017년 1월, 벚꽃이 아직 피지 않은 그 겨울의 끝, 그리고 봄이 오는 방향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적중한 예언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행기 충돌 사고가 벌어지기 전 그 사고를 꿈에서 보고 당국에 알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무시당했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리의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역시 무시당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다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11일, 9월 11일에 비행기가 높은 빌딩에 충돌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즉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정보기관에 보고되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세상이 멈추는 날이 왔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 테러,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 각국의 정치적 격변들, 꿈에서 먼저 보고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함부로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에서 황금빛 비둘기를 보았다고 했을 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그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2017년 봄의 대전환에 대해 전한 내용은 황금빛 비둘기의 꿈 이후 이어진 또 다른 기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꽃이 피 흩날리는 계절이 오기 직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깃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것들을 연결합니다. 꽃이 피 흩날리는 계절, 한국에서 그 계절은 봄입니다. 그리고 벚꽃이 피는 그 봄은 2027년의 봄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하지만 그 지도자는 기존의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묘사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미리 예고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연결합니다.
70년 이상 끊겨 있던 것들을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불신을 그리고 그 아래 잠들어 있던 오랜 기억들을 깨웁니다. 이 예언을 들은 한국의 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나도 비슷한 것을 봤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이 강보다 먼저 흐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니라 한반도가 어떤 국제적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꿈에서 용을 보았습니다. 그 용은 거대했고 한때는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위용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 용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용이 옵니다.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그 등에 올라타려 하지만 등이 이미 흔들리고 있어서 아무도 오를 수 없습니다. 이 묘사는 선명합니다. 내부에서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몸, 그것은 국가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틈을 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이어집니다. 그 용이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날지 못합니다.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못하는 것은 자기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중국의 경제적 위기와 내부 갈등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정치적 긴장,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들, 용은 지금 날개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나 스님의 예언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용이 날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비둘기가 날아오릅니다. 용의 침묵과 비둘기의 비상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한반도의 황금빛 비둘기가 날개를 펴는 것은 중국의 용이 하늘을 내어주는 바로 그 순간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물러날 때 다른 하나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 중에는 미국을 향한 시선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을 묘사할 때 언제나 흰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씁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그 눈은 멀리까지 봅니다. 하지만 그 눈은 때때로 너무 멀리 있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미국의 시선이 세계 곳곳으로 향해 있는 동안 가장 가까이 있는 동반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놓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이 흥미롭습니다. 비둘기가 독수리 곁으로 다가갑니다. 독수리는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비둘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날자 독수리도 방향을 바꿉니다. 결국 그 둘은 나란히 납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지금까지의 관계가 위아래로 구분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란히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존의 관계에서 동반의 관계로 타나 스님의 예언은 그 변화가 2017년 이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꿈에서 본 한반도의 모습은 단지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빛이 땅 위에 내려옵니다. 사람의 손에서 나온 빛입니다. 그 빛은 불처럼 뜨겁지 않고 물처럼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병이 사라집니다. 오래된 병, 사람들은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한반도를 오랫동안 갈라놓은 분단의 상처일 수도 있고 인류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실제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이 빛의 근원이 한국인의 손에서 나온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 그 빛이 세상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한국의 기술 혁신, 특히 에너지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상징으로 익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핵융합 연구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반도체와 의생명 분야에서의 도전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꿈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빛은 특정한 한 명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손이 모여 만든 빛입니다.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함께이기 때문에 도달합니다. 기술 혁신은 한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집단의 집중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암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2017년 이후 한반도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점점 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록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주목한 부분은 세계의 평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 불꽃은 동쪽과 서쪽 사이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 거대한 전쟁으로 번질 것 같은 순간 무언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불꽃과 불꽃 사이에 물이 흘렀습니다. 그 물은 어디서 왔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에서 시작된 물, 그 물이 동쪽의 불과 서쪽의 불을 동시에 적십니다. 세상이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나뉘어 충돌할 것 같은 순간 제3의 흐름이 개입합니다. 그 흐름의 근원지가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예언으로 익힙니다. 강대국 사이의 완충이 아니라 중재자, 생존자가 아니라 조율자.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상하게도 기쁜 표정이었다고 지인은 전했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작은 땅에서 흐르는 물이 세상에 불을 끈다는 것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예언 속에서 아름다움이 등장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단순히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어 말합니다. 그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도의 강이 먼저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강이 다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물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통합이 외부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2017년 전후로 예고한 변화들 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황금시대의 완성이었습니다. 기록의 끝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꿈의 끝에서 나는 다시 그 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와 달랐습니다. 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발 아래에서 솟아났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빛, 이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 자체에서 발현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땅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황금 시대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이제 함께 간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간다. 오래 기다렸다. 이제 함께 간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간다. 이 세 문장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기다림의 끝, 분리의 종결,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출발. 한 사람이 꿈속에서 들린 노래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물론 모든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너스님의 예언도 그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봅니다. 확정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본 것은 그 선택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미래입니다. 예언은 숙명이 아닙니다. 선택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어떻게 펼치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는 결국 이 땅의 사람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이 기록한 황금빛 비둘기가 날아오른 하늘 아래. 지금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은 지금 다시 한번 거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치는 흔들리고 있고 사회의 균열은 깊어가고 있으며 세대와 이념과 지역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고 노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고 누군가는 지금 당장 새로운 것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 모든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고 있고 그 소음 속에서 정작 들려야 할 것들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 분열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갈라진 나라는 두 번 갈라집니다. 한 번은 땅으로, 한 번은 마음으로. 땅으로 갈라진 것은 시간이 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갈라진 것은 사람이 이어야 합니다. 땅의 분단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분단은 사람들이 직접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비둘기의 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 그 손 뻗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일이든 사회적 화합이든 그것은 하나의 색깔로 모든 것을 칠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 그 공존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고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가장 깊은 어둠이 옵니다. 그 어둠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빛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어둠, 혹시 지금이 그 시간은 아닐까요? 정치의 혼란, 사회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어둠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실은 빛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밤은 아닐까요? 예언이 맞고 틀리는 것을 떠나서 타너스님의 예언이 남긴 기록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은 자주 예언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 예언이 맞을까? 틀릴까를 따집니다. 하지만 진짜 예언의 힘은 그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꿈속에서 보았던 황금빛 비둘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를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는 손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손은
정치인의 손일 수도 있고 과학자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의 손일 수도 있고 농부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다너스님의 예언은 그것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올린 손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손이 함께 받쳐 올렸습니다. 수많은 손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그 예언의 핵심입니다. 2017년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기 전 그 고요한 겨울이 지나가면 꿈에서 보았던 그 장면들이 현실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변화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타너스님의 예언은 꿈속에서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분열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눈을 들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가진 손으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황금빛 비둘기를 날아오르게 하는 힘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나라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침략당하고 분단되고 다시 전쟁의 공포 아래 살아왔다는 것을, 하지만 꿈에서 그 나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일어서는 나라, 그것이 타너스님의 예언이 꿈속에서 목격한 한반도의 미래였습니다. 황금빛 비둘기는 아직 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날개가 완전히 펴지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날개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의 봄, 황금빛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그 순간을 우리는 함께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에서 본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꿈의 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은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았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빛이 난다.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르는 빛, 그것이 이 땅이 품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꿈에서 보고 돌아와 종이에 적었던 것들은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금빛 비둘기는 날아오를 것입니다. 2017년 1월 한반도 위에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